네. 그럼 2021년 10월 29일 4시 지영민과 함께하는 기초과학 네 번째 시간 암호화에 사용되는 수학의 원리 이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소개했다시피 전남대학교 수학 통계학과에서 석사과정을 하고 있는 위윤주라고 하는데요. 제가 강의를 맨 처음에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주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물론 저에게는 수학은 어려우면서도 되게 싫지 않은 학문이지만 보통 사람들은 어려우면 싫어하게 되고 또 수학을 탐구해보고 싶다는 또 그런 생각들조차 별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서는 저희가 그 패러다임을 깨버리고 수학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다가 여러분이 가장 친숙한 곳에서 주제를 가져오면 관심이 생기실 것 같아서 암호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본 강의는 수학 비전공자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았는데 혹시 중간중간에 강의 내용에 있어서 또 궁금한 점이나 이해되지 않으신 점이 있으면 바로 채팅창에 보내주시면 답해드리겠습니다. 네. 목차는 저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장 친숙한 암호인 패스워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후에는 본격적으로 암호 알고리즘 2개, RSA 암호랑 대칭기 암호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린 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끝까지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패스워드에 대해서 설명하기 앞서서 도대체 어떤 패스워드가 안전한 패스워드일까요? 당연히 남들이 알 수 없는 패스워드가 가장 좋겠죠. 그런데 좀 더 이걸 자세하게 생각해 보면 암호는 좀 비밀 같은 거여가지고 예를 들어 여러분이 A라는 친구에게 여러분의 비밀을 이야기했을 때 그 비밀을 여러분도 지켜야 하지만 그 비밀을 들은 그 A 친구도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게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안전한 패스워드란 오직 나랑 패스워드 담당자, 즉 사이트의 문지기만이 알게 되는 패스워드인데요. 제3자가 알 수 없게 또한 문지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패스워드를 해커가 알 수 없게 또는 알아내더라도 한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려가지고 알아낼 수 있도록 이것을 암호화시켜 놓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전한 패스워드란 제3자가 쉽게 추측할 수 없으며 또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이용자 정보 또는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그 정보를 해킹하여 이용자의 패스워드를 알아낼 수 없거나 또 알아낸다 하더라도 많은 시간을 요구시키는 패스워드가 되겠습니다. 네. 만약에 저희는 보통 저희가 패스워드를 만들고 나서 그 패스워드를 아무 데나 말하지 않는데 회사에서는 되게 많은 사람들의 패스워드를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욱 보안에 철저해야 하는데 만약 회사가 단순하게 여러분의 패스워드를 그냥 그대로 딱 저장해가지고 파일로 가지고 있게 되면 해커가 회사에 침입만 하게 돼도 저희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정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인정보 저장 시에 반드시 암호화를 해야 된다는 법을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회사는 패스워드를 암호화하기 위해서 해시 함수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갑자기 비전공자들은 함수라는 단어가 나와서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해시 함수는 패스워드를 변형시켜주는 계산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결과값을 다이제스트라고 하는데요. 그 결과값은 결과값을 통해서 도대체 이 입력값 패스워드가 무엇인지 유추할 수 없는 게 해시 함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계산기를 통해서는 패스워드를 암호화시킬 수 있는데 그 암호화한 것을 가지고 다시 패스워드로 변형시키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패스워드를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암호화해서 회사에서는 다이제스트로 저장을 합니다. 그럼 해커가
회사의 컴퓨터에 침입을 해도 여러분의 패스워드는 알 수 없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해커가 패스워드별 다이제스트 값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엄청 많은 횟수로 시도를 해가지고 해시 함수를 알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해커는 여러분의 패스워드를 알게 되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만약의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해시 함수를 보완하기 위해 두 가지 보완책을 만들었는데요. 바로 솔트랑 키 스트레칭입니다. 솔트는 말 그대로 저희가 음식 먹을 때 소금을 치게 되면 그 원래 맛을 좀 잃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회사가 각 회원별로 패스워드에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더해가지고 해시 함수를 사용해서 패스워드를 변형시켜서 저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트된 해커가 해시 함수를 알아가지고 저희의 다이제스트를 솔트가 가미된 패스워드로 바꾸게 되더라도 도대체 솔트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패스워드에 개입이 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의 패스워드가 안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키 스트레칭이라는 기법은요, 쉽게 말하면 문지기의 개수를 명수를 엄청 많이 늘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문지기가 한 명이면 한 번만 허락 맡으면 들어가잖아요. 근데 한 문지기를 100명 정도 둬가지고 패스워드를 갖고 있는 여러분은 그냥 맞는 패스워드니까 쭉 통과하게 되고 해커 같은 경우에는 1분 1초가 되게 급하잖아요. 이걸 더 많은 시도를 통해서 해시 함수도 알아야 되고 또 솔트도 없애야 되는 상황에서 이 시간이 문지기를 100배 늘려가지고 시간을 100배 늘리게 된다면 1년이면 걸리는 해킹이 100년이 걸리게 돼가지고 시도조차 하고 싶지 않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네. 그러면 다시 한번 그림으로 확인해 보시면 다이제스트를 그대로 보관하게 되면 해커들이 해시 함수를 알게 될 경우에 해킹이 가능하므로 저희는 솔트를 추가합니다. 그래서 이 다이제스트를 바꿔놓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키 스트레칭으로 통해서 시간을 오래 걸리게 하면 해커는 더 이상 저희의 패스워드를 알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키 스트레칭을 100회로 설정했을 때 걸리는 해킹 시간을 조사한 표인데요. 저희가 8자리 이상의 두 가지 문자의 조합을 사용해서 그 암호를 만들거나 아니면 10자리 이상으로 숫자로만 된 패스워드를 제외한 패스워드를 만들게 되면 저희 패스워드가 안전하게 보관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패스워드를 해킹하는데 해커가 걸리는 시간이 최소 345년이 걸린다는 것이죠. 네. 정리하자면 안전한 패스워드를 위한 지침으로 두 종류 이상의 문자 구성과 8자리 이상의 길이로 된 문자열이 안전하고 또 10자리 이상의 길이로 된 문자열이 중요한데 단 숫자로만 된 경우에는 취약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회사 측에서는 이렇게 저희에게 안전하게 패스워드를 보관하는 여러 정책 기술들을 갖고 있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제3자가 쉽게 유추할 수 있는 패스워드를 사용하면 저희 개인정보가 위험에 빠질 수 있게 되겠죠. 한 예로 좀 슬픈 일화가 있는데 제가 초등학생 때 메이플 스토리라는 RPG 게임에 좀 열중해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나이가 좀 어리다 보니까 패스워드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가지고 제 이름하고 생년월일 또 혹시 몰라가지고 특수문자 하나를 조합해가지고 패스워드를 만들어서 사용했었어요. 예. 근데 어느 날 제 계정이 해킹 당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제3자가 유추할 수 있을 만큼 쉬운 패스워드를 사용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제가 로그인을 했더니 제 캐릭터가 난닝구만 하나 꽂히고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운이 안 좋으셨던 분들 중에는 페이스북이나 게임 아이디 같은 거 해킹 당했던 슬픈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네, 이제는 그런 슬픈 일을 당할 일이 없도록
모두 안전한 패스워드에 대한 지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용해야 될 패스워드, 사용하면 안 될 패스워드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 해커가 해킹을 할 때, 저희의 패스워드를 알게 될 때, 랜덤하게 아무 조합이나 그냥 입력해가지고 아는 것이 아니라 왠지 이거일 것 같은 걸 먼저 시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먼저 시도할 것 같은 거는 저희가 미리서 차단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특정 패턴을 갖는 패스워드는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키보드 자판대로 QWER 이라던가 ASDF 이렇게 이 키보드의 자판 열에 따라 가지고 패스워드를 작성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위험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동일 문자를 반복해 가지고 길이를 늘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 자기 이름 치고 11111 이렇게 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숫자는 최대한 양 끝에 배치하는 게 아니라 문자열 중간에 배치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제3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된 패스워드는 제일 주의해야겠죠. 가족 이름이나 생일, 주소, 전화번호 이런 것은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은행에 갔었는데 그때 통장 비밀번호를 만들 때 저는 몰랐는데 생년월일은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휴대폰 번호도 제3자가 유추해가지고 뚫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그걸 비밀번호 설정을 하지 말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용자의 아이디를 이용한 패스워드도 안 되는데요. 예를 들어 아이디를 고등어 구이라고 했는데 패스워드를 고등어 구이 좋아 이렇게 하면 유추가 바로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를 이용한 패스워드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한글, 영어 등 사전적 단어로 구성된 패스워드도 피하라고 하네요. 네. 또 특정 인물이나 널리 알려진 단어를 포함하는 패스워드가 위험한데요. 옛날에는 연예인들 좋아하는 분들은 자기 연예인 이름 하고 그 연예인 생년월일로 해가지고 막 아이디 만들고 비밀번호 만들고 그랬는데 그럴 경우에는 매우 취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숫자와 영문자 비슷한 문자로 치환한 형태를 포함한 패스워드, 즉 0을 O로만 바꾸고 뭐 2를 L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치환한 형태에도 위험하다고 합니다. 기타로는 초기 설정 패스워드를 사용하는 게 위험할 수 있는데요. 저희 전남대에 들어오시게 되면 전남대 포털에 로그인 할 수 있는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받게 되는데요. 그 비밀번호랑 아이디가 학번이고 비밀번호는 생년월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그대로 갖고 편하다는 이유로 사용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되게 개인정보를 쉽게 잃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러브를 그냥 러브로 쓰거나 사랑을 영어 그대로 사랑 발음으로 쓰는 것도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듣다 보면 그러면 도대체 어떤 패스워드를 사용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또 그러면 어떤 패스워드가 가장 안전하고 좋나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기억하기 쉬운 패스워드가 가장 좋겠죠. 예를 들어 특정 명칭을 선택하여 예측이 어렵도록 가공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전남대학교 수학과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여기에서 홀수 번째 문자열을 가져와서 전대교학이라고 해놓고 이거를 그 영타로 치는 거죠. 이렇게 하면 WJSEORYGKR은 되게 이걸 해석하기 힘든 문자열이 된다는 것이죠. 네. 또한 좋아하시는 노래나 아니면 명언, 또 속담, 과운 등이 있으면 이것을 가공해가지고 쓰면 기억하기 쉬울 것입니다. This may be one way to remember를 이렇게 아래로 TMB1W2R 또는 TMB1W 그 다음에 등호 쓰고 R 느낌표 쓰면 치기는 힘들어도 치다 보면 익숙해질 것이고 이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까먹을 일도 꽤 될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 명작 미운 오리 새끼가 마음에 와닿아서 패스워드로 해야겠다 이럴 때는 이 미운 오리 새끼를 미운 오리가 좀 오이랑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오이 새끼도 아기로 바꿔서 이렇게 영타로 변환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측이 어려운 문자 구성의 패스워드가 제일 안전하긴 한데요. 영문자, 숫자, 특수 문자를 혼합 구성한 형태, 또 길이 증가 시에 앞, 뒤에 특수 문자나 숫자를 삽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자의 중간중간에 삽입하는 것. 그리고 알파벳 대소문자를 구별할 수 있을 경우에는 대소문자를 혼용해서 쓰는 것이 아까 앞에 표 봤듯이 해커가 해킹하는데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게 됩니다. 이게 맨 처음에는 사용하기 힘들고 타자 잘 못 치시는 분은 불편할 수 있는데 패스워드는 자주 연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연습하면 금방 빨리 칠 수 있으니까 혹시 너무 간단한 패스워드로 자신의 패스워드를 만드신 분은 변형시켜서 해커들이 저희의 개인정보를 가져갈 수 없게 만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트별로 상이하게 패스워드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제가 네이버를 해킹 당했어요. 근데 그게 넥슨이나 뭐 구글에도 똑같은 비밀번호를 쓰게 되면 해커들이 당연히 얘 여기 사이트도 있나 저기 사이트도 있나 이렇게 두드려 보면서 모든 정보가 털리고 제 계정이 많이 손상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사이트별로 상이한 패스워드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법은 먼저 기본 패스워드를 만들어 봅니다. 저는 오이를 싫어하기 때문에 오이 싫다는 이모티콘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에는 이 네이버의 주소를 좀 빌려와가지고 이 NAVER 사이에 그 오이 싫다는 표시를 꾸역꾸역 넣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다음과 같이도 변형할 수 있는데요. 오이 싫어라고 쓴 다음에 그 사이트의 주소에 짝수 번째 글자 또는 홀수 번째 글자 이거를 가져와 가지고 붙여 넣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억하기도 쉽고 또 사이트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해커가 쉽게 저희의 비밀번호를 알 수 없게 됩니다.